자,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레제비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. 두산퓨얼셀을 한번 살펴볼까요? 매수가가 34,000원, 비중은 5%고요. 수소 쪽이 한 번은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추매하려고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추매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?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. 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그리면서도 주가가 한 번쯤은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들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두산퓨얼셀 오늘은 32,3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. 수소 섹터 어떨까요?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? 예, 일단 수소 섹터 자체에는 저는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. 지난번에 이제 네옴시티의 뭐 수소 발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근데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쪽에도 수소 발전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쪽에도. 아직까지도 네. 그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. 네.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.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 이제 그 설계도를 보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인가 그 길이만큼의 엄청난 아파트를 쭉 아파트를요? 아파트 비슷한 건물을 단지를 엄청 아니 단지도 아니에요. 단지도 그냥 아니고? 하나의 건물이에요. 그래요? 하나의 건물이 길이가 쫙 늘어서 가지고 와. 그렇게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와. 그 건물의 외벽에 유리가 있잖아요. 그걸 또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고. 역시 스케일이.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저는 이제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. 사실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시예요, 그러네요. 도시. 그 정도의 도시를 돌릴 정도의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은 그 태양광만 갖고 안 된단 말이죠. 근데 거의 컨셉 자체가 뭐냐면은 거기는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다 하겠다. 사우디가 석유가 많이 나지만 석유 발전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.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.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사우디 그 사막에서 풍력을 할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생각해야 되냐면은 수소 발전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수소 발전 굉장히 좀 유력하다 보이고 또 원전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사우디 입장에서 친환경이라는 걸 이제 내세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전보다는 수소 쪽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그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CHPS 이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했죠. 네.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수소 발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 쪽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해줘야 되고 또 이게 나중에 이제 더 가다 보면은 이제는 큰 단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들 있죠. 아파트 단지 같은 데들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또 도입을 하는 단계가 이제 나중에 오게 될 것 같아요. 그 수소 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가령 이제 우리 보일러실 있죠. 보통의 보일러실, 아파트 단지, 그 보일러실만한, 수소 발전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거 하나가 아파트 단지 한 10동, 20동을 다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에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는 방식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지역별로 그런 발전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공급을 하고 남는 거는 다른 지역으로 또 판매도 하고 이런 방식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러네요. 또 이제 수소라는 것은 좀 그래도 그 청정 에너지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걸로 뭐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걸로 전망을 좀 해야 되고 그 첫 단계가 이제 내년도에 CHPS예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네.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인산형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. PAFC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뭐 지원을 할까 안 할까 상당히 요즘에 저기가 의문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PAFC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 네. 한번 찾아보세요. 그거는 인터넷에서. 네.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. 수소를. 네. 그러니까 전기로 변화를 거의 다 시켜요. 그러니까 거의 다 시키니까 열이 발생을 안 하죠. 대신 전기는 많이 발생하죠.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쪽 그 PAFC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발생이 되는데 전력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열이 발생이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.
열이 발생이 되는 게 좋은가? 열도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예, 전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열도 공급을 할 수가 있죠. 보일러 형태로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공급이 하는 게 좋은가? 아니면 전기만 그냥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게 좋은가?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북반구 쪽으로 올라갈수록 어차피 열은 필요하잖아요. 네. 전기 가져다가 그 전기로 물 끓여가지고 열을 또 발생시키느니 그냥 수소 발전할 때 전기도 얻고 열도 같이 얻어가지고 보일러 끓여서 공급하면은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중국도 이걸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공장을 지금 상당히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수소 발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어쨌든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두산퓨얼셀 같은 수소 발전소들 여기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하는 업체들 몇 군데 있습니다. 다들 괜찮을 것 같고요. 5%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네. 너무 말을 좀 길게 했죠. 이쪽에. 너무 좋습니다. 예. 이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한 분석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5%치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. 예, 목표가는 일단 제 생각에는 47,000원 정도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죠. 네. 이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하시냐면요. 최소한 5일선 회복이 되면은 5일 이평선 회복이 되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걸로. 그래서 한 번 하지 마시고요. 5일 이평선 회복되면 한 번 5% 더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깼다가 또 5일 이평선 또 한 번 회복하면은 또 5%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번 정도 하셔서 한 15%까지 비중 늘리시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두산퓨얼셀을 통해서 또 수소에너지, 수소 발전에 대한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전망까지 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.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신재생 그리고 수소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두산퓨얼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아가시는 전략 체크를 해드렸고요. 47,000원까지 목표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